연예계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생활은 작품과 별개다. 그러나 그 말이 가장 빨리 무너지는 순간은 카메라가 꺼진 뒤가 아니라 가족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범죄자도 악역도 아닙니다. 다만 아내라는 이름의 변수가 어떻게 한 남자의 이미지와 커리어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잠식해 갔는지를 기록한 사례들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목, 가정이라는 방패, 그리고 침묵이라는 선택. 그 끝에서 남은 것은 용서받지 못한 남편들과 되돌릴 수 없는 평판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아내 때문에 망신당한 남편, 연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4위 이휘재. 비호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늘 가족 예능이 있었다. 연예계에는 묘한 공식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미지가 깨질 때는 늘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되지만 무너질 때는 예외 없이 가족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휘재는 오랫동안 비호감이 될 이유가 없는 남자로 분류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개그맨 치고는 지나치게 단정한 외모, 과하지 않은 진행, 선을 넘지 않는 농담. 그는 늘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웃기되 미움받지 않고 말을 하되 논란을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안정성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순간부터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은 분명 육아 예능이었지만 시청자들의 시선은 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관심의 중심은 아내 문정원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 단아한 외모,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은 존재감. 처음에는 잘 어울리는 부부, 현실판, 워너비, 가족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호의는 언제나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의 게시글. 아래층에 사는 연예인 가족 때문에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글 하나로 그동안 쌓아 올린 이미지의 탑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정원은 곧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글은 사과문이라기보다는 상황 설명서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대중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문에서 변명이 길어지는 순간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방송 속 장면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 안을 뛰어다니는 모습, 웃으며 장난치는 장면들이 현실의 불편함과 겹쳐 보이기 시작한 순간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결국 문정원은 재차 사과문을 게시했고 이휘재 역시 방송을 통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긴 인식은 사과 몇 줄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에버랜드 먹튀 논란.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놀이공원에서 장난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폭로.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유명 연예인 가족이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는 제보자의 글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게 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가? 유명인은 규칙 위에 서 있는가? 문정원은 자필 사과문을 올렸고 광고 활동과 SNS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휘재에게 씌워진 프레임은 아내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한 남자 부창부수의 전형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이미 그를 하나의 이미지로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휘재는 말수가 줄었고 방송 출연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때 무난함의 상징이던 그는 어느새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로 시작된 논란이 남편의 커리어 전체를 잠식해버린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 사위이휘재 이야기입니다. 3위 박명수. 웃음으로 버텨온 남자. 그러나 아내의 이름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다. 박명수는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생존형 인물입니다. 재능보다 끈기로, 호감보다 캐릭터로, 그리고 무엇보다 안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기묘한 위치로 긴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의 전성기는 결코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재석이라는 완벽한 완충제, 그리고 하찮은 형이라는 자기 비하형 캐릭터가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웃음으로 끝나고 무례해 보여도 설정으로 덮였습니다. 그런 박명수가 2008년 결혼을 발표했을 때 대중의 반응은 의외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아내는 8살 연하, 직업은 피부과 의사, 외모 학력, 사회적 지위까지 모두 갖춘 인물이라는 소개는 박명수를 단숨에 성공한 인생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결혼 이후 아내 한수미는 예능 프로그램의 모습을 드러냈고 개인 SNS 활동을 시작하며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의사 안에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그 다음부터입니다. 진료보다 광고가 많아졌고 의사보다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코팩 제품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이른바 한수민 손동작 논란. 설명하기도 민망한 제스처 하나가 의사라는 직업윤리, 공인의 책임감, 연예인 배우자의 태도까지 모든 질문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대중은 잔인했습니다. 의사 맞느냐, 전문의식이 있느냐, 박명수 아내라서 가능한 행동 아니냐. 비판은 단숨에 폭주했고 한수미는 사과문을 올린 뒤 방송 활동을 중단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흔한 SNS 논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숙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복귀는 조심스럽지 않았고 선택은 더 위험했습니다. 남편 박명수를 직접 등장시킨 라이브 광고, 호박 앰플, 그리고 가장된 효능 설명. 그 순간 논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부부 공동 책임으로 확장됩니다. 박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웃음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웃음이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폭탄이 터집니다. 호스트바 출입 논란. 한 호스트의 폭로. 미혼이라 속인 여자 의사와 여러 차례 만났다. 나중에야
연예인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협박을 시도했고 10억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협박범이 가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에 항상 박명수 아내가 등장하는가? 진실이 무엇이든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프레임은 완성되었습니다. 박명수는 아내의 문제로 계속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기지 않아도 욕을 먹고 가만히 있어도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 그의 캐릭터는 이제 하찮은 형이 아니라 말 못하는 남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논란을 농담으로 삼킬 수 있던 남자. 그러나 아내의 이름이 붙는 순간 그의 유머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웃음으로 쌓아 올린 커리어가 사생활 논란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 3위 박명수, 2위 강남길. 용서는 미덕이었으나 반복된 배신 앞에서는 죄가 되었다. 강남길이라는 이름은 한때 한국 사회가 가장 편안하게 소비하던 이미지였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 속 그는 늘 웃고 있었고 늘 이해해 주었으며 늘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국민 삼촌이라 불렀습니다. 따뜻하고 믿음직하고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남자.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잔인했고 그의 인생은 그 어떤 막장극보다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아내 홍영희였습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존재감, 그리고 남편의 신뢰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태도. 강남길은 심근경색을 겪은 이후 일찍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아내는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외도는 치밀했고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오만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강남길은 아내와 내연남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이들이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폭로하지 않았으며 각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그 말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용서가 상대를 바꾸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내의 외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두 번째 내연남의 정체였습니다. 강남길의 친구의 아들, 그리고 직업은 목사. 도덕과 신앙, 윤리를 설교해야 할 사람이 불륜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강남길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 한 번 각서를 받는 선택을 합니다. 그 순간 강남길은 남편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서는 종이였고 배신은 습관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첫 번째 내연남과의 관계를 이어갔고 강남길과 그의 동생은 다시 한번 현장을 목격합니다. 이번에는 폭력이 터졌고 가족은 더 깊이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좋은 어른일 수 없었던 강남길은 결국 아내와 내연남을
간통죄로 고소합니다. 그 선택은 정당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은 그를 방송가에서 밀어냈고 강남길은 아이들과 함께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4년 도망이자 회피였고 치유이자 단절이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수필집과 그리스 로마 신화집을 출간하며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기억하는 강남길은 더 이상 책 속의 문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연기를 떠올리지 않았고 캐릭터를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너무 많이 용서했던 남자. 강남길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끝까지 반복한 사람은 맞았습니다. 아내의 배신보다 더 그를 무너뜨린 것은 그 배신을 계속 감당하려 했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담으로 시작된 인내가 비극으로 끝나는 과정. 2위 강남길, 1위 김태우. 결혼은 선택이었지만 추락은 구조였다. 김태우는 설명하기 쉬운 연예인이었습니다. 뒤의 막내, 귀엽고 성실하고 무대 위에서는 확실한 가창력으로 증명하는 타입. 아이돌 출신이었지만 아이돌처럼 살지 않았고 예능형 인물은 아니었지만 노래 하나만큼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팬이 있었고 그 팬들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태우는 해체 이후에도 살아남았고 솔로 가수로서도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기획사 설립, 가수에서 기획자로의 확장. 이 선택 역시 틀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변수가 모든 계산을 무너뜨립니다. 아내 김혜리, 결혼 당시 그녀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완벽했습니다. 미모, 지성, 재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태우가 잘 만났다. 하지만 그 평가는 너무 빨랐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이상한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급을 따진다. 상대의 배경과 쓸모를 먼저 본다. 연예계에서 이런 소문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소문이 방송과 함께 구체화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한 남자 솔로 가수, 외제차, 명품, 서울대 박사 학력, 완벽한 조건의 신부. 그러나 모두 거짓. 차는 빌린 것이었고 학력은 조작이었으며 재력은 연출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네티즌들은 너무도 빠르게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 주인공이 김태우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사기 결혼의 피해자는 김태우였고 제3자의 피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동정과 조롱 사이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내가
기획사의 경영을 맡고 장모가 본부장으로 합류하면서 회사의 구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임원진 해고, 정산 내역 비공개, 폭언과 비윤리적 운영.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붙었습니다. 김태우는 알고 있었는가? 결정적인 계기는 길건과의 분쟁이었습니다. 전속 계약 해지 소송, 내용 증명, 계약금 2배 요구.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법적 다툼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오랜 인연은 하루아침에 끊겼고 김태우는 중재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해명하지 않았으며 결국 침묵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암묵적인 동의로 해석될 뿐입니다. 그 순간부터 김태우는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함께 일하기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프로그램 섭외는 줄었고 이름은 논란의 맥락에서만 호명되었습니다. 결혼은 사적인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는 공적인 추락이었습니다. 김태우는 범죄자가 아니었고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선택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 구조를 방치했습니다. 연예계는 능력보다 관계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마이크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몰락. 연예계의 몰락은 언제나 거창한 범죄나 충격적인 폭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균열, 설마 저 정도쯤이야 라는 방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에서 비롯된다. 이번에 살펴본 남편, 연예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그들은 스스로 사고를 치지 않았다. 적어도 대중이 기억하는 최초의 추락 원인은 무대 위 실수도 카메라 앞의 방언도 아니었다. 문제는 언제나 옆에 있던 사람이었다. 아내라는 존재는 원래 가장 안전한 울타리여야 한다. 이미지를 지켜주고 판단이 흐려질 때 제동을 걸어주며 대중과 현실 사이에서 마지막 완충 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의 아내들은 울타리가 아니라 확성기였고 방패가 아니라 도화선이었다. 관심을 욕망했고 유명세를 자산처럼 소비했으며 남편의 이름을 개인 사업의 브랜드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도구로 전락했다. 아이와 함께 뛰노는 장면 하나,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광고에서 던진 가벼운 말 한마디, 혹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부주의한 행동이 순식간에 여론의 신문대 위로 올라간다. 문제는 그때였다. 아내들은 멈추지 않았다. 사과보다 해명이 앞섰고 반성보다 억울함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남편들은 항상 같은 표정을 지었다. 굳은 얼굴, 말을 아끼는 태도, 그리고 가족의 문제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선택. 그 선택이 얼마나 비겁해 보일 수 있는지, 얼마나 치명적인 오해를 낳는지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연예인의 이미지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대중이 만들어주고 대중이 소비하며 대중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공공재에 가깝다.
그렇기에 가족의 일탈은 사생활로 끝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공적 신뢰의 붕괴가 된다. 이번 사례들이 특히 불편한 이유는 누군가가 명백한 악인이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 있는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 돌이킬 수 없는 추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내들은 말한다. 의도는 없었다. 몰랐다. 억울하다. 그러나 대중은 의도를 보지 않는다. 결과만 기억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남편의 이름 앞에 논란, 비호감,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남겼다. 한때는 웃음을 주던 얼굴이 이제는 채널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고, 노래 한 소절, 농담 하나에도 그래서 그 지분이라는 뒷말이 따라 붙는다. 이것이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이다. 사랑은 사적인 감정이지만 유명인의 결혼은 이미 공적인 선택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가족은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된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남편들은 과연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침묵으로 공범이 된 선택의 결과였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신뢰,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연예인으로서의 위치였다. 연예계는 잔인하다. 그러나 그 잔인함은 대중이 아니라 방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도 또 누군가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